건물을 모델링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배경이요. 보통 배경은 포토샵에서 합성합니다. 또 포토샵에서 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정 중에 포토샵이 없어요. 그래서 배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루비 사용법이에요. 루비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루비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 건물 모델링 할 때 필요한 루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쓸 때 필요한 루비를 찾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밴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회전 계단 같은 거 만드는 루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공면이죠. 공면에 이렇게 맞추어서 창문 내는 루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루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파일은 제가 캐드에서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확장자를 오토캐드로 바꾸고, 제일 먼저 들어올 건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일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쓸모없는 건 다 지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캐드에서 쓸모없는 거 다 정리해서 그리고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씩 다 불러옵니다. 파일, 임포트, 우측면 선택하고 우측으로, 파일, 임포트, 정면. 그러면 정면에다가 다시 파일, 임포트, 좌측. 그러면 얘는 좌측에다가. 자, 이렇게 5개의 파일을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레이어를, 그러니까 태그를 적용할지 말지 조금 해볼 건데, 저는 태그를 쓸 겁니다. 자, 먼저 2D 평면, 그리고 정면, 2D 우측, 2D 배면, 2D 좌측. 자, 저는 태그를 이렇게 5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선택하고 2D 평면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날까요? 아닌 거죠. 이거 에디트 그룹 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자, 분해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2D 평면.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럼 그러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가 우측면이에요. 그 제가 2D 우측으로 바꿨습니다. 얘는 배면입니다. 2D 배면. 얘는 2D 좌측이죠. 얘는 2D 정면이네요. 자, 근데 어떤가요? 여전히 기존의 레이어에 간섭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래요? 뭐만 바꾼 거예요? 그룹만 바꾼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는 여기를 삭제할 거거든요. 이거 삭제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삭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에디트 컴포넌트에서 얘는 우측, 다시 얘는 배면,
얘는 좌측, 얘는 정면. 그래야 삭제를 하더라도 어떤가요? 깨끗하게 다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태그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 맞추기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 다 지금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방향에 맞추어서 다 회전을 해야 됩니다. 로테이트. 자,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그 다음에 숫자를 쓰세요. 숫자로 90 엔터. 이게 안 맞아서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얘는 로테이트를 2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한번, 위로 한번 선택하고, 자, 아무데나 좋아요. 원점 0도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90 엔터. 다시 한번 방향 맞추고 아무데나 좋아요. 원점 0도 숫자로 90. 우리가 눈대중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미묘하게 틀리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이제 5스냅이 있으니까 90도를 돌린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이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숫자를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0도, 그러니까 원점 0도 90도. 그 다음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숫자로 90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3개의 방향, 배면 빼고 3개의 방향을 맞춰보시죠. 배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배면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배면이라는 건 뒤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 발코니가, 그죠? 왼쪽에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왼쪽에 발코니가 존재하죠. 이해되시나요? 배면도라는 건 뒤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배면도라 하면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발코니가 와야 돼요. 오른쪽이 계단실입니다. 그 배면도를 그렸더니 왼쪽에 발코니가 오고 오른쪽에 계단실이 왔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좌우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면도는 좌우를 뒤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배면은 좌우를 뒤바꿔야 돼요. 좌우를 뒤바꾸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스케일 명령어에서 -1이라고 주면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얼롱 레드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면도는 미러 대칭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자,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 돌리시면 이제 일단 방향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동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정면을 선택했더니 선이 2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선택하면 선이 2개 나와요. 선택을 풀면 하나고요. 선택하면 2개 나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 왜 선이 2개인지 이해되셨나요? 2개 나오는 건 이해되셨어요. 그죠? 근데 왜 2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여기는 외벽선입니다. 얘는 첨화선이에요. 이거 위로 그대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끝으로 올라가면 첨화선이에요. 첨화선. 여기 첨화 부분 보이시나요? 첨화선이에요. 첨화선. 그래서 어떤 선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동할 때 기준점이 여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점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자, 이동 툴로 이렇게 벽 맞추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첨화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동하고, 자, 이렇게요.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고,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 대략 완성이 됩니다. 이거 투시도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그죠? 평면, 인면도 3개 세워놓고 투시도 그렸었죠. 똑같아요. 계속 방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평면만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평면만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소메트릭 할 때처럼요. 근데 시간이 좀 넉넉하고 자료가 좀 넉넉하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3D 지붕이요. 지붕을 만들고 작업 태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먼저 만든다는 뜻이에요. 물론 벽을 먼저 만들고 지붕 나중에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붕을 먼저 만들고 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시죠. 어디부터 만들 거냐면 바로 이 부분부터 만들 겁니다. 자, 렉탱글 바닥을 먼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요. 바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치 조금 틀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맞춰야 됩니다. 자, 바닥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올리면 되겠죠? 자, 이만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끄집어내면, 자,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 앤 풀로 이 윗면을 여기까지 올리시면 돼요. 푸시 앤 풀 이렇게요. 자, 근데 그냥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야 돼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나눠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 등 세그먼트가 나눠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시고 이제는 모서리를 하나씩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자, 이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동할 때 화살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 버튼으로만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랬죠, 그죠? 자, 화살표 버튼 맞추시고 여기 꼭지점, 이거 몇 번 해봤죠? 이렇게 꼭지점을 맞추면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자, 화살표 버튼을 누른 다음 꼭지점을 맞추면 돼요. 선택하고 이동 툴, 화살표 누르고 꼭지점. 분명히 선은 여기 있지만 마우스로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연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비스듬한 부분을 맞추었네요.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올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대각선을 그리면 되나요? 아니구나. 자,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이렇게 그리시면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선을 그려서 해결하셔도 좋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선택하고 똑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꼭지점까지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화살표 움직이고 꼭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꼭지점으로 가요. 모서리를 선택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얘네 둘은 모서리가 아니고 그냥 꼭지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갔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꼭지점으로 갑니다. 이동하기 그냥 꼭지점으로 이렇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꼭지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뿔 모양의 지붕이 완성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붕창이 있죠. 그죠? 이 지붕창 그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다 따라 그릴 겁니다. 라인. 그냥 이렇게 편하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제가 그린 건 지금 우측면이네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면 이렇게 막 편하게 이동되잖아요. 우리 계속 써왔던 거 화살표 버튼. 자, 보세요. 화살표 버튼을 누른 다음 보셔야 돼요. 화살표 버튼을 누른 다음 커서로 이 빗면을 선택하게 되면 CAD와는 달리 이 꼭지점을 찾아줍니다. 교차점을 찾아줘요. 이해되셨나요? 자, 라인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때 어디가 좋을까요? 자, 여기 한 요쯤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 때 CAD는 없지만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보이시나요? 빗면, 꼭지점과 선과 빗면의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이게 스케치업이 다른 점이에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못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살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눌러야 선과 면의 교차점을 찾아줘요. 마찬가지예요. 이동할 때 꼭지점을 누른 다음 화살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마우스를 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선과 면의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찾아져요. 제가 계속 화살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 그릴 때, 이동할 때 화살표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해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라인 명령을 쓸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라인을 누른 다음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면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보세요. 꼭지점 화살표 누르고 면 클릭. 꼭지점 화살표 누르고 면 클릭. 그러면 이 빗면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면을 하나씩 만드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딱 맞춰서 면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면이 여기에 또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전체 면과 여기 만들어진 면하고 두 개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때
모서리를 여기다가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면이 채워지잖아요. 이거 다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면은 뒤집어진 거예요. 뒷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 있네요. 리버스 페이스 눌러주시면 면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붕 창문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좌측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좌측에도 똑같이 있어요. 라인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여기 면이 하나 안 만들어졌네. 어디가 안 만들어졌을까요? 자, 선택하고 역시 이동하기. 그러면 어떤가요? 쉽게 면의 위치 지정되죠? 그 다음 역시 라인도 마찬가지. 화살표 눌러서 다시 화살표 눌러서 그 다음에 면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그 다음 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푸시 앤 풀로 적당히 안쪽으로 클릭해주고, 여기 면이 두 개가 겹쳐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하고 지우고 선택하고 지우고 선택하고 지우고, 그럼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라인이냐면 이 라인이에요. 여기가 요 라인이 지붕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면을 따라서 모서리 하나만 그려주면 면이 그려져요. 자, 리버스 페이스, 여기는 삭제. 그러면 지붕 창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좌우측 면을 먼저 만들어 보시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면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다 지웠습니다. 똑같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막힌 거 보이시죠? 자,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조금 만들어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스케치업이 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두 개일 때는 하나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면을 막고 하나는 안 막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배면도 마찬가지고 정면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지붕창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을 해야만 이제 더 이상 편집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쪽이 정면이니까 여기부터 해볼까요? 이 안쪽에 창틀을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유리가 들어갈 자리죠.
그 다음에 자, 유리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컨트롤 X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컨트롤 C는 복사죠. 그죠? 컨트롤 X는 뭘까요? 맞아요. 잘라내기요. 이렇게 잘라내기요. 이걸 또 그리려니까 귀찮은 거죠. 자, 푸시 앤 풀. 얘는 깊이가 얼마일까요? 자, 여기 창틀 있죠? 자, 테이프로 재보니까 80mm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푸시 앤 풀 8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합니다. 컨트롤 V를 했을 때 면 있죠.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면 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복사해서 들어올 때 컨트롤 V 할 때 내가 지정한 면과 이렇게 나란한 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란한 면, 지금 바로 이 면이죠. 바로 여기에 맞춰서 하나 놓고 그 다음 다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재질은 유리 재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다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만들어졌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자, 이동합니다. 그리고 100mm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입체적으로 모습이 보이겠죠. 그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한 100mm만 넣어 봅니다. 자, 옆에도 마찬가지. 제가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V. 그 다음 100mm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마찬가지. 컨트롤 V. 그 다음 로테이트.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V,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위치가 잘 안 맞았던 거죠. 자, 위치 맞추고 안쪽으로 100mm. 다시 컨트롤 V. 자, 적당히 불러옵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180도. 자, 이동하기. 자, 안으로 100mm 복사. 그러면 지붕창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지붕창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벽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3D 벽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붕 감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지붕이 싹 감춰집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벽면을 작업을 할 건데 얘네들은 작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잠글 겁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잠금이 있어요. 잠가 놓을 겁니다. 그래야 지워지지 않아요. 지우개로 아무리 이렇게 긁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작 이걸 잠가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잠가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가 그릴 건 정면입니다. 그런데 우측, 좌측, 배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는 거예요. 배면 감추고, 우측 감추고, 좌측 감추고, 평면 감추고. 그럼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면만 딱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레이어를 나눠놨던 이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면만 보고 싶어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렉탱글 명령어예요. 자, 면 만들고 그 다음 개구부를 만들 건데 여기는 어떤가요? 꼭지점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여기 꼭지점이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복사 선택하고 그 다음 복사 곱하기 2개,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렉탱 선택하고 복사,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복사, 어레이 기능이죠. 곱하기 2개,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자 개구부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평면을 보시면 여기 벽 두께가 나옵니다. 벽 두께가 얼마냐 그러고 봤더니 350mm네요. 네, 푸시앤풀로 이렇게 350mm 안으로 다 집어넣어 주세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엔 우측면이나 좌측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략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됩니다. 일명 포치라고 하죠. 포치, 즉 비 맞지 말라고, 현관 비 맞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계단이네요. 자, 계단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푸시앤풀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계단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계단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번엔 배면으로 갑니다. 배면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배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여기 구부러진 부분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자, 모습이 요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계단실이에요. 사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이 사선이 돼야 돼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 모서리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단실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할 때 바닥면으로 그립니다. 위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바로 여기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발코니가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요. 바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바닥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바닥면을 그리고 그 다음 벽면을 그리면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한 번 더. 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자, 바로 여긴 거죠. 푸시 앤 풀 350. 지우면 네, 이렇게 배면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면, 좌측, 배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우측면을 해볼 겁니다. 자, 우측면은 아이고 여기네요. 우측면은 면이 3개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면이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그려야 되냐면 이 안쪽에 있는 면부터 그리셔야 돼요. 여기부터 그리면 면이 달라붙어서 그릴 수가 없어요. 자, 렉탱글 한 번 더. 그 다음 개구부도 따라 그리고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푸시 앤 풀 350.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우측면을 봅니다. 렉탱글 다시 그 다음 복사 곱하기 2개 350. 자, 모습이 이렇게 2개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면은 사각형으로 그리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건물의 벽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